이번에는 우리 증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세워볼게요. 오늘 이 시간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굉장히 잘 날을 잡아서 오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또 2,700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정말 박스권 돌파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오늘 우리 증시 2,690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도 보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피 훈풍을 좀 기대해 봄직한데 3월 중순 이후로는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2분기 같은 경우를 보자면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보자면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 대비해서 최근에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S&P 500 여러 가지 이제 자산 가격이 이제 빠르게 조금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값을 높일 수 있는 원인으로 또 작용을 할 수 있기에 이제 2분기 중으로 이제 데이터 확인이 여전히 필요한 구간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코스피 전반적으로만 보자면은 박스권 하단은 뚫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제 한국장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밸류업 정책 같은 경우를 보자면 아직까지는 미완성 단계이긴 하지만 영향권에 있는 거는 좀 확실한 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의 그 롱머니 자금 성격이 이제 2월 말부터 해서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의 하단을 조금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밸류업 ETF 관련돼서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연기금들이 가세하고 이게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책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절반은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공시제도를 저희가 의무화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주 환원을 안 하는 기업과 이제 하는 기업 그렇게 이제 양분화해서 사실 시장이 더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마련을 해줬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영향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밤사이에 발표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더불어서 소매 판매 지표 결과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또 향후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좀 잡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살짝 그 가능성이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2분기 중에는 저는 여전히 이제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PPI 지표도 시장 컨센을 조금 상회를 했지만 지난주에 CPI 나온 결과도 사실 좀 매한가지로 좀 해석을 지금 시장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금리가 사실 크게 빠지는 구간이 당장은 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근원물가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1월 대비해서 둔화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연율 흐름으로 따지자면 아직까지 연준의 경계권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개월치라든지 6개월치 연율로 이제 저희가 기울기를 봤을 때는 소폭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거비를 제외한 이제 슈퍼코어 CPI가 이제 연준이 또 눈여겨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사실 1월 대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아직 이제 평균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요. 수치 자체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3월 FOMC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그쵸?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이제 작년 12월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이제 3번의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최근에 확인했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이 급격한 전망치의 그 수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요. 예상보다 잘 나온 CPI라든지 이제 PPI 지표를 확인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다만 조금 고민을 해본다면 이게 시장 이제 상단을 조금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 주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업 밸류업 차원에 따른 시각과 주가 상승 모멘텀 측면에서 어떻게 좀 지켜보시는지 밸류업 쪽은 어떻게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계세요? 네, 일단 저희가 삼성물산과 이제 이를 비롯한 이제 기업들이 이달 이제 정기 주총을 열겠고요. 정기 주총의 이제 핵심 관전 포인트를 보자면은 역시나 그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 제한이 안건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탑승해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자사주 매각이라든지 배당 확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를 대항해서 또 지배 주주 간의 좀 힘겨루기가 이제 계속되는 양상이 향후 조금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주주 제한들이 관철될지는 사실 조금 미지수일 거는 같아요. 다만 이제 주주 행동주의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는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의 그 소극적인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제 불투명한 지배 구조가 한국 증시의 그동안 이제 저평가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정부 쪽에서 일단 이제 관찰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 외국인 수급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은 이제 주주 제한 수용에 인색할 모습이 이제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번 주총 시즌 때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흐름 자체가 점차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 주주 행동주의 같은 경우를 보자면 더욱 힘이 이제 실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 PBR 관련해서는 정책 기대감이 살아있는 가운데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가 이제 고점에서 한 3%대 하락세가 나왔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 흐름 너무 답답하고 SK하이닉스도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결을 같이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거든요. 국내 반도체주는 좀 계속해서 상승 흐름 탈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이제 AI에 관련된 테마는 올해 내내 지배할 수 있는 내러티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정 국면마다 매수하는 전략을 유효하게 저는 가져가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기술의 혁신 프리미엄을 받았던 원인을 조금 따져보자면 이 절대적인 금리 레벨보다 좀 높은 성장률이 담보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제 주가 흐름도 이에 연동돼서 최근까지 조금 상승 흐름을 탔었던 것 같은데 쉬어갈 수 있는 이제 가장 결정적인 재료가 뭐가 될까냐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금리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에 대한 경계 심리가 높아지는 국면이 이제 저희가 3월 FOMC 전후로 이제 관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술주들도 일부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은 쉬어가는 국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조정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추세적으로는 상승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이야기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 밤사이에도 4% 넘게 빠졌습니다.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전해질 전액 쪽은 조금 올라오나 싶었는데 영 맥을 추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UBS라든지 웰스파고의 목표가 하향 조정 소식, 2차 전지 관련 종목은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테슬라를 조금 따져보자면요. 연초 이후에 유일하게 그 M7 기업 중에 계속해서 조금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향후 낮아지는 자동차 가격의 마진을 방어할 수 있는 개인들의 내구재 소비 반등이 사실 올해 높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직전 이제 컨콜 때 구체적인 가이던스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2차 전지 관련주도 사실 테슬라와 동조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주가 회복이 그래서 향후 조금 상대적으로 관전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을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2차 전지 수급 개선 지연 가능성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 일정과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밸류업 정책 가이드라인이 보다 현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 PBR 업종 내에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보다 좀 적극적인 자동차라든지 행동주의 펀드들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금융업종이 중장기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미국 소비 재고 사이클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은 음식료와 의료업종도 조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